안녕하세요. 자기돌봄 안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기돌봄을 도와드리는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자기돌봄 안내서의 이제 책 속의 10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마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나눴었죠.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내가 했던 어떤 실수, 실패, 좌절에 대한 자책이나 비난, 원망 대신에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보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했던 실수나 또 실패, 어떤 좌절에 대해서 너무 나를 다그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그런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그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나가 돼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볼 텐데,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누군들,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화낼 일,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정말 좀 차분하고 또 이렇게 선비 같은 좀 이렇게 얌전한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좀 과격해져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어떤 흥분하는 좀 이렇게 욱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조차 굉장히 좀 저 자신에게 힘들게 다가왔었거든요. 보통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욱해지냐면 주로 이제 다른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렇게 뭐 끼어든다거나 뭐 다른 운전자가 차선을 잘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때 혹은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 생길 때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일 때 많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데 물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비단 운전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이 사회가 또 자정작용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버럭 화를 내는 그 순간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또 하나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순간에서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 화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해요. 아마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정말 이성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아주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정말 위험하고 또 아주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실제로 이 화라는 감정은 우리 한번 딱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사그라든다고 해서 우리 몸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강력한 감정은 우리 몸에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 자체가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굉장히 증폭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책 속에 그 생각의 공간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마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자주 하게 되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 마음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리되지 않은 집 안의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아이 방이 막 어지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 매번은 아니지만 뭐 감정 조율이 잘 안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이제 올바른 훈육이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짜증을 내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 잔소리라는 것을 듣고 기분 좋게 수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결국 아이도 기분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을 또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는 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로 나는 언제 화가 휘몰아치는지 보통 자신이 특별히 화가 많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뭐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언제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캐치를 한 다음에 그럼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고 그 감정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감정을 아는 거예요. 감정을 안다. 사실 뭐 듣고 보면은 쉽게 느껴지기도 하실 수 있어요. 감정? 그치, 뭐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학교에서든 부모님에게서든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기억?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보거나 겪었을 때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뇌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고 뭐 혐오일 수도 있고 또 분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긍정적인 감정, 즉 나의 기분을 좀 좋게 하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감정이 아닌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노나 공포 뭐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런 감정이 나에게 확 느껴졌을 때 이것을 진정시키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감정의 폭풍우에 빠지게 되면 전두엽이 손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성이 마비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정의 폭풍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때 막 내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감정적으로 확 올라왔을 때 나의 신체 부위 중 어디가 가장 빨리 반응을 하는지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에 막 주먹이 쥐어지고 뭔가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 우리 신체 부위 중 가장 크게 뭔가 이렇게 밖으로 느껴지는 표시가 나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즉, 맥박이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맥박이 빨라지면 어떻죠? 그쵸. 예, 숨이 가빠지고, 예, 흥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진정 상태가 아니라 흥분,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몸 상태를 빨리 편안한 상태로 바꿔주는 게 나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나의 신체적인 이 어떤 흥분 상태를 얼른 진정시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어때요? 숨이 막 이렇게 막 막히죠. 숨이 헐떡거리게 되면서 심장도 엄청 빨리 뛰게 되고 맥박도 빨리 뛰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빨리 내 안에 호흡을 넣어주기 위해서 숨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를 반복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심장 박동이 늦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기 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진정을 내 신체를 진정시킨 후에 그 다음에 할 것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 확 감정이 올라온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뭐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우리가 대부분은 짜증이죠. 화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었나요?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화 이전에 있었던 감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감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려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자기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기 진정은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나만의 어떤 마음의 정리 그리고 생각의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을 특별히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방송을 듣고 보시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적어보라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루하다 뭐 적으실 수 있고 너무 슬프네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재미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감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정 표현인가? 이건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학습자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정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제한 시간을 드렸을 때 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쓰신 분이 한 20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 430여 개라고 밝혀졌는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감정 단어는 그보다 훨씬 적어요. 결국 감정을 이해하려면, 즉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이다라고 알아차리려면 감정의 단어가 많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외국 그 영어와 우리나라의 언어 중에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죠. 푸르둥둥하다, 푸르스름하다, 뭐 퍼렇다, 그쵸? 근데 외국은 뭐 블루나, 그쵸? 아주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관련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감정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느끼려고 할 때 좀 세세하게 느껴지는 것 혹은 찾아지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단어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뒤에 가장 뒷페이지 쪽에 부록에 보면은 감정 단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감정 단어의 전부냐? 아니거든요. 훨씬 많은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감정들을 좀 모아 놓은 거예요. 감정의 강도나 감정을 분류해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일지를 찾아보는 거.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정에도 대표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학자들마다 감정을 분류하는 대표 감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5가지로 좀 나눠 봤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5가지 감정이 느껴질 때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뭐 색칠해 보거나 그림을 그려 보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화가 날 때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아차리려면 관찰을 좀 해 봐야겠죠. 내가 화가 나거나 뭐 두렵거나 슬플 때 어떤 나의 몸의 변화가 있지? 그런 것들. 뭐 슬플 때는 눈물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슬프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또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 그거는 저는 심장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각 감정들을 느꼈을 때 나에게 어떤 몸의 변화가 오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내가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4번 질문으로 가보면 근래에 감정적으로 힘들었거나 감정이 격해졌던 때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를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로부터 뭐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뭐 분했다라거나 억울했다라거나 서운했다라거나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감정을 알아차려 갈 수 있습니다. 6번 질문을 보면 그럼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선택을 가만히 봤을 때 그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면 평화롭고 안전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보자는 질문이 담겨져 있죠. 사람마다 좀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욱하게 하는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내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가 매번 그걸 어기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일상에서 언제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나는 뭐 소리를 지르는지 혹은 뭐 뭐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만의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보여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혹은 건강을 해치거나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 그럼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마음을 돌보는 첫 단계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다양한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는 보통 감정은 이성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또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뚝 그쳐 라고 한다거나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 좀 해 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감정 자체를 드러내는 걸 우리는 조금 버거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어딘가에는 감정은 드러내면 안 돼. 감정은 참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심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여러분 압력밥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왜 우리 압력밥솥이 막 이제 끓고 있는데 김이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 김이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가 구멍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조금 더 알고 그다음에 감정과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질문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